보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대 세계의 고민들이라는 주제로 현대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식량 위기, 질병, 새로운 질병, 인권, 안보 등의 문제점과 갈등 양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현대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해보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세계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건 산업화, 도시화, 인구 증가와 함께 토양, 공기, 물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강 유역과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지역의 원시림이 목재 채취, 농장과 산업시설 조성 등으로 개발되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런가 하면 화석연료, 석유라든가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 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자동차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대기 오염과 함께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게 되고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이런 그 기상 이변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지는 엄청 추웠다가 엄청 더웠다가 홍수, 가뭄, 태풍 이런 기상 이변에 시달리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받은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투발루라든가 키리바시, 나우루 이런 남태평양의 섬들, 적도 부근의 섬들 그중에 이제 투발루가 특히 심하죠. 그래서 이미 바닷속에 섬이 사라져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후 난민이 돼 가지고 지금 이주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돼 버린 거죠.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지막의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중앙아시아도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있죠. 한때는 바다였던 아랄해, 카자흐스탄 지역에 있는 아랄해 같은 경우에는 아랄해라고 불렸던 바다였습니다. 근데 사막 계속 물이 줄어들어서 사막화가 돼버린 거죠. 한때는 바다였던 곳이 사막이 돼버렸다.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농업 목축업과 같은 생태 기반 자체가 파괴되어 버리니까 기아와 빈곤이 확산될 수밖에 없죠. 이래 되면 이제 이 환경 때문에 더 이상 환경이 파괴돼서 살 수 없게 되는 난민이 된다. 환경 난민, 기후 난민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 세계는 과학기술 발달에 힘입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에너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에너지 삼중고라고 하면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자기 나라 그 석유라든가 가스가 안정적으로 오지 않는다면 나라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진 나라와 안 가진 나라의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요. 발전을 시켜버리면 결국 환경이 파괴되니까 환경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수력, 태양열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스와 같은 이런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화석 에너지들은 바로 온실가스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가격 담합을 해버리면 가격이 확 뛰어버린다는 거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뭐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스 파이프 라인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그쪽으로 안정적으로 가스가 가는데 문제가 생기네? 튀르키예 쪽으로 보내볼까? 그리고 아예 북해 쪽으로 돌려서 노르딕 1, 2 해가지고 독일로 바로 보내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건데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이 안 된다면 이게 정치적인 갈등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뭐 이렇게 석탄이라든가 석유, 가스 같은 화석 연료들은 결국은 바닥이 나는 거죠. 매장량이 이제 결국은 바닥 날 거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석유 사용량을 좀 줄이고 옥수수, 팜 이런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연료를 개발해 보자. 바이오 연료 개발 붐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열대우림 파괴해버리고 팜 심어서 팜 오일 농장 만들어버리면 결국 환경 파괴죠. 이것도 또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의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끄러운데요. 원전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죠. 안전성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폐기물들을 어디다가 처리할 것이냐. 이거 뭐 없어지는데 원자력 사실상 뭐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이런 물질들 방사능에 오염된 물건들 이거 어디다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처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면 그 피해가 끔찍하죠. 오래 지속되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본에서 지금 바다에다가 방류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의 원전들도 우리나라처럼 인구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데 도시에 많이 밀집해서 사는데 동남 해안 쪽에 지금 여러 개 원전들이 밀집해 있잖아요. 그 반경 안에서 혹시 무슨 사고가 나버리면 영남 지방은 끝장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원자력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세계 인구가 60억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계 인구는 빠르게 급증해서 2011년에 7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먹고 살지? 농업 생산 기술이 발전하여 세계 곡물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생산량만 가지고 따지면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게 생산이 됩니다. 이 책 우리도 한번 볼 텐데 120명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생산되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벌써 꽤 이 책이 나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책 가지고 심화 독서 활동을 해야 될 정도로 기아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계 식량 농업 기구 FAO에 따르면 세계의 기아 인구가 한때는 10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8억 명 정도. 그리고 우리 이웃인 북한을 비롯해서 30여 개의 빈곤 국가는 여전히 외부의 식량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러시아 등 곡물 수출 국가에서 흉작으로 곡물 생산이 감소하거나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우크라이나도 세계적인 그 곡물 수출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이 전쟁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가 안 되겠다. 이렇게 전쟁 나서 식량 확보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미리 비축해 놔야겠다. 안보 차원에서 비축하자라고 해버리면 식량 부족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 이제 전 세계가 보건 위생 환경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뭐 소아마비라든가 홍역, 결핵과 같은 질병은 대부분 퇴치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좀 빈곤국은 여전히 보건 위생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식량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조그만 병 걸려도 쉽게 죽어버리고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도 못 받는 환경이 열악한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그 지역은 또 뭐 댕기열이니 장티푸스니 뭐 각종 풍토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물이 오염돼 있고 굶주리고 이래서 면역력이 낮고 하니까 식량과 질병 문제가 심각하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어서 이게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고요. 뭐 조류독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최근에는 코로나19, 요즘엔 뭐 원숭이 두창, 이게 별의별 신종 감염병 등이 확산되고 있죠. 이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인권 문제도 세계 문제 중에 하나죠.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인권 의식이 성장돼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인권 탄압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민간 인권단체 보고에 따르면 매년 100개국 이상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세계 각지의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집권 안정을 위해서 인권을 탄압하는 거죠.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 하고 있죠. 북한 독재 정권 아닙니까? 미얀마 1960년대 이후에 지금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군부 독재 계속되고 있죠. 하이티,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아프리카 곳곳의 여러 나라들에서 군사 독재 정권은 무력으로 사람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은 자기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탄압 문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그게 이제 인권 탄압이 아니라 그 삶을 좀 개선해주기 위한 연수 교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다음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 민족 분규라든가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인권 탄압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르완다 내전, 콩고 내전, 얼마나 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까? 지금도 그 중동 지역의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그 혼란 속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보트 피플들 너무 많죠. 거의 그런가 하면 자기들끼리 일부러 그 내전 와중에서 상대 민족을 아예 죽여버리기 위해서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거의 학살이죠.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과정에서 뭐 인종 청소로 엄청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고 반인륜 범죄, 일부러 뭐 강간해 가지고 얘를 임신시킨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강간하고 이런 식의 반인륜 범죄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 외에도 뭐 세계 각지에서 난민 보호, 지위 보장, 장애인 권익, 아동 노동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이렇게 아시안 혐오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 좀 요즘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이미 그 전에도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들,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그 난민들, 그 난민선이 뭐 갈 곳 없어가지고 뭐 헤맨다거나 지중해에서 이렇게 침몰한다거나 불법 미립국에서 들어가려다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희생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다시 뭐 미립국 조직에 의해서 방치돼서 버려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간다거나 이러면서 많은 아프리카 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렇듯 현대 세계는 지금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수업 시간에 생각해보는 그 카드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